공통 13-1번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쉬웠죠? 자, 일단 얘 바로 보자마자 여기서 0분의 0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F0과 G0이 빵이죠, 이렇게. 근데 G0이 어차피 여기서 뭐예요? 마삼으로 확정이니까 F0도 3이라고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요것만 봤을 때 이거는 4분의 1을 앞으로 빼내면은 F'0과 G'0의 합이죠. 근데 요 놈은 완전히 얘를 뒤바꾼 거니까 그놈의 역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자체를 잠깐 t라고 놓는다면 t랑 t분의 1이 같다니까 결국 t제곱은 1이어서 t는 풀마 1 중에 하나인데, 그 t가 지금 여기 k랑 똑같으니까 어떤 음수 k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뭐예요? k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러면 이 4분의 f'0과 g'0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넘겨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어차피 G'X가 뭐냐면 그냥 2잖아요. 그래서 G'0도 2니까 F'0은 2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이겠죠. 그럼 fx에서 이게 상수항이고 이게 1차항계수니까 2차함수 fx에서 최고차항계수 빼고는 다 나와버린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런 함수가 어디서 불연속이냐? 분수함수는 무조건 뭐다? 분모가 0일 때가 불연속이잖아요. 근데 gx가 0인 거는 2분의 3 하나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이쪽에서는 2분의 3 하나 나와 있고, 총 2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케이스를 2개로 잡아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fx가 중근일 때, 즉 판별식을 했을 때 요건데, 이게 0이어서 a가 3일 때, 그럼 실제로 이렇게 돼가지고 3으로 묶으면은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이라는 근이 또 생겨서 1과 2분의 3 두 개에서 불연속이겠죠. 이거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fx가 두 실근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그 중에 하나가 2분의 3이다. 얘랑 겹쳐버린다. 즉 얘가 알파 베타 두 개를 가져서 원래는 3개여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2분의 3이어 버리면 결론적으로는 2분의 3과 베타 이렇게 두 개로 나오겠죠. 즉 이때는 여기다가 2분의 3 대입하면 빵이 된다는 얘기니까 4분의 9a 이렇게 하고 얘가 빵이다. 그럼 이쪽이 9죠. 그럼 4분의 9a 하고 마이너스 6이 넘어가니까 6으로 돼서 a는 6 곱하기 9분의 4, 그럼 3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가 3일 때랑 3분의 8일 때랑 두 개가 있다 보니까 F3에 될 수 있는 모든 합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무튼 여기서 F3을 해보면 9a 빼기 15인데 a에 3이 들어갔을 때는 27 빼기 15로 12가 되고, a에 3분의 8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24 빼기 15로 9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네 두 개의 합이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21이 됩니다. 공통 13-2번입니다. 자, 최고차항계수 1이고 최소값이 음수인 4차함수라고 했는데, 최소값이 음수인 걸 왜 줬냐면 4차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죠. 이러면 실근이 아예 없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다고 말을 그냥 해준 것 뿐이에요. 최소값이 음수니까 이렇게 최소값이 잡혀야 되면 최소한으로 근은 2개는 생겨야 된다. 그래서 실근이 최소 2개다. 뭐 당연하겠지만 4개여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실근이 2개 이상이다. 즉 fx의 인수, 그 인수분해 했을 때 2개 이상의 인수는 가져야 된다 라는 걸 알려준 거고, 그런데 g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중요한 거는 gx가 연속이 되도록 해라. 이런 느낌의 문제는 기출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물론 아시는 분들은 바로 잡으시겠지만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면, fx의 실근이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냥 4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델타. 만약에 이렇게 4개의 실근이었는데 fx가 0일 때라는 건 결론적으로 x가 알파거나 베타거나 감마이거나 델타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0이 아니란 얘기는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제외한 모든 실수겠죠. 그랬을 때, 자, gx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쓸 거냐면 g 알파랑 알파에서의 극한값이랑 같다는 걸 쓸 거예요. 얘는 a라고 나와 있고 이놈은 알파로 갈 때 fx가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x랑 x 빼기 4가 있어서 이 극한값과 a가 똑같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존재하려면 얘가 알파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즉 알파 빼기 4가 0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알파가 0이거나 4가 되어야만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알파가 0이었어요. 그래서 알파가 0이라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0분의 0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짓을 베타랑 감마랑 델타에 대해서 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베타는 이미 알파가 0을 먹었으니까 4가 됐어. 문제는 감마랑 델타는? 없어. 감마랑 델타가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는 분모는 여전히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다 보니까 얘는 발산해버려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fx가 인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야. 인수가 4개니까 안 돼. 이 위에 분자의 인수가 2개니까 밑에도 2개만 인수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fx가 이런 식으로 2개의 인수를 갖고 나머지 2차식 뭐 bx 더하기 c로 썼을 때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그러면 딱 알파랑 베타가 한 놈은 0이고 한 놈은 4로 되면 끝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fx는 무조건 x에 x 빼기 4에 이런 식으로 생겨야만 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쌤, 실근이 2개라는 건 알겠는데 그 2개가 꼭 이렇게 하나씩만 가져야 돼요? 이렇게 뭔가 중근처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도 큰 2개잖아요. 이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 리미트 예를 들면 x를 4로 보냈어요. 그럼 fx 분의 분자로 얘가 깔리죠. 0분의 0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아래 하나를 지우고 났을 때가 문제죠. 여전히 얘는 제곱이라서 하나가 남아있다 보니까 0으로 가는데 얘는 이제 0으로 안 가니까 이것도 발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탈락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fx는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되고 여기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 까지도 알고 있는 상태고, 그럼 다시 가보면 뭐 얘가 알파 역할 얘가 베타 역할이었으니까 G0과 G4를 보면은 역시나 똑같이 0으로 갈 때 fx 분의 위에는 x에 x 빼기 4가 들어올 거고 얘도 똑같죠. 4로 갈 때 똑같이 얘 복붙할게요. 복붙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립시다. 자, 그래버리면 어차피 이거 지워지는 거는 위아래 똑같고 이제 여기다가는 x에 0을 들어가니까 c분의 1만 나오는 거고 이쪽에단 4가 들어가니까 16 더하기 4b 더하기 c분의 1이 되는데 얘랑 얘가 둘 다 a로 같잖아요. 그럼 얘랑 얘도 극한값이 같겠죠. 그러면 양변 역수치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c가 지워지면서 여기서 b의 값이 딱 떠버리는 거예요. 아, b가 마이너스 4구나. 그럼 이쪽에서 얘도 마이너스 4로 쓰고 얘가 판별식 0보다 작다로 c의 범위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판별식 써버리면은 4 빼기 c니까 c는 무조건 4보다 커야 되는구나 까지도 잡힌다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f5의 값이 정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다가 5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얘는 5 곱하기 1 곱하기 25 빼기 20 더하기 c니까 5에다가 5 더하기 c가 되겠네요. 그럼 25 더하기 5c인데 얘가 정수가 되면 돼요. 근데 어차피 요 놈도 정수니까 얘도 무조건 정수가 되어야만 하겠죠. 즉 5c가 정수여야 해. 즉 c는 5분의 정수 꼴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c 자체가 정수여도 되지만 그럼 예를 들면 5분의 1, 5분의 2 이런 애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뭐 5분의 5 같은 거는 1로 정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c가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5분의 정수꼴 중에서 4보다 큰 거는 뭐예요? 5분의 20이 딱 4니까 얘까지는 안 되고 5분의 21부터는 4보다 크죠. 즉 c의 최소값은 5분의 2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a의 최대값이었거든요. 근데 a가 뭐였냐? 여기 극한값, 아니 함수값이었고 극한값이 얘랑 같아서 둘이 같잖아요. 즉 a랑 c분의 1이 같으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돼야 되잖아. 근데 우리 c의 최소값 지금 구해놨죠. 요거 5분의 21. 그래서 끝났죠. c에 5분의 21이 들어오니까 그때 a의 최대값은 역수가 되면서 21분의 5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PQ라고 했으니까 PQ의 합인 답이 26이 바로 이제 답이 되겠죠. 공통 14-1번입니다. 자, 이런 탄젠트 함수가 있는데 얘 6분의 파이가 개수니까 이거 주기가 현재 6이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주기가 6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3과 3이 점근선이고 그 다음 게 9가 점근선이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면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고 3이 아니다라고 써 있는 거겠죠. 점근선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 여기는 6이겠죠, 당연히. 자, 이런 상태에서 F2랑 F4라고 했는데 2는 당연하겠지만 한 이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 이제 F2라는 직선이 쭉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이게 Y는 F2. 그리고 4는 이쯤에 있어서 여기 또
4라는 직선이 F4라는 직선이 그려져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두 점 만나고 여기서 두 점 만나니까 이제 얘네를 쭉 이었을 때 마름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있고 이쪽도 이렇게 있고 했을 때 얘네가 마름모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일단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2랑 4라는 게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 보니까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2,k라면 이쪽은 마이너스 k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주기가 6이기 때문에 이쪽이 한 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은 8,k가 된다는 얘기지. 또 역시나 여기도 한 주기여서 여기는 4에서 6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들이 잡히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게 얘네 길이가 6인데 마름모다 보니까 모든 사각형의 내변의 길이가 다 같잖아요. 그럼 이쪽도 6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거는 그냥 이거 두 점 사이 거리로 가자는 얘기예요. 여기 두 점 사이 거리 쓰면은 x좌표 길이 빼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y좌표에서 y좌표 빼면은 2k인데 제곱하니까 6 오겠죠. 그게 바로 6의 제곱인 이렇게 될 거고, 6 양변에 제곱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20이니까 k제곱이 5여서 k값은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2, 루트 5라는 거니까 말 그대로 f2가 루트 5라는 얘기라서 이제 2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그럼 a 탄젠트에 6분의 2파이가 루트 5인데 이쪽에서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이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죠. 그래서 문제는 끝났어요. 루트 3 넘어가 버리면 이거고, 유리화만 시키면은 양변에 루트 3씩 곱해서 3분의 루트 15가 바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4-2번입니다. 자, 일단 1보다 큰 상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양수죠. 그 얘 삼각함수 생긴 거 보니까 최대값이 2a고 최소값이 0인 상태라서 여기 그림처럼 된 것 같아요. 2a라고 이미 표시도 해져 있고, 그럼 여기는 0,a에서 출발을 할 거고,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근데 지금 주기가 이렇게 돼서 2b가 주기니까 여기까지 한 주기 2b가 된 거고, 여기는 4분의 1 주기만큼 더 간 거라서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제 모든 점의 좌표가 이건 그냥 쉽게 나와버려서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이쪽은 2분의 b가 되는 거고, 얘는 그럼 딱 반주기 간 거니까 2분의 3b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고, 자, 이제 문제 조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C랑 AD 사이의 거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야 되니까 AD의 방정식 필요하죠. 그럼 기울기부터 잡아보면은 이쪽에서 이쪽 빼면 그냥 B고, Y좌표 빼면 2A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에서 이거 지나니까 X 빼기 2분의 3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한번 전개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쪽은 B 날라가고 2도 날라가서 그냥 3A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점과 직선을 쓰려면 한쪽으로 몰아야 되니까 우선 양변에 B 곱해주고, 얘도 이쪽으로 보내버려서 이렇게 식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C라는 점은 2분의 B, 2A니까 이제 점과 직선 쓰면은 루트 해놓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4A 제곱에 B제곱. 위에는 여기 대입 이렇게 하니까 AB에 2AB에 3AB여서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4AB가 되는데 A, B 둘 다 양수니까 절대값 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요 놈이 5분의 8 루트 5라고 했으면 유리와 전해가 루트 5분의 8이니까 여기서 지워주고 양변에 제곱을 시켜버리면 4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렇게 되고 a제곱 b제곱에 5분의 4 여기까지 된 상태죠. 그럼 우선 여기서 잠깐 냅두고 그 다음 조건 볼게요. 사각형 ADCB 넓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요 넓이잖아요.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그냥 여기 직사각형에서 여기 삼각형 3개 빼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뭐 아니면은 반 갈라서 삼각형 삼각형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해보면 전체 직사각형이 이쪽 가로가 2분의 5b고 세로가 2a여서 곱하면 5ab가 되고, 거기서 하나하나 빼봅시다. 이쪽부터 빼면 여기는 길이가 a, 이쪽은 2분의 b니까 2분의 1까지 곱하면 4분의 1ab, 이쪽은 역시나 a, 여긴 2분의 3b니까 4분의 3ab, 여기는 b, 2a니까 여기는 그냥 ab. 그럼 이쪽이 ab고 ab여서 결국 5ab에서 2ab 빼는 거니까 3ab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12라고 했으니까 ab는 4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 다른 방법으로
신발끈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 신발끈을 두 개 삼각형 나눠서 따로따로 안 쓰고, 혹시나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발끈 정리는 삼각형 말고 사각형, 오각형 다 적용 가능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걸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여기 신발끈에서 좌표만 다 알면 역시나 쓸 수 있는데, 자, 그럼 똑같아요, 형태는. 2분의 1 이렇게 크게 쓰고 절대값으로 쓴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좌표 잡는 것도 똑같은데, 여기서 삼각형과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B좌표 0,1을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잡을 때 아무거나 삼각형에선 또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각형에선 얘를 잡는 순간 이쪽에 있는 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 잡는 순간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가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선택한 순간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제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정한 거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D를 써야 돼요. 그래서 2분의 5B에 2A, 그럼 마지막에 이제 C를 쓰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랑 똑같이 처음 쓴 거는 한 번 더 쓰는 것까지는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방향만 지켜주면은 이렇게 5개짜리든 6개짜리든 다 쓸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신발끈으로도 한번 해본다면 이쪽 0이고 이쪽은, 자, 위에다 쓸게요. 3AB죠. 그 다음에 5AB,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분의 1AB. 거기서 이제 빼죠. 이쪽은 2분의 3AB. 그 다음엔 0이고 그 다음엔 AB. 그 다음에 또 0이네요. 그럼 이렇게 끝. 그러면 여기서 8AB에서 AB 빼니까 7AB 남고, 이쪽에서 또 빼면 또 마이너스 AB니까 결론적으로 6AB만 남아서 아까랑 똑같이 3AB로 쓸 수가 있겠죠. 사실 사각형 신발끈 같은 경우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쓴다기보다 지금처럼 만약에 내가 수능 때 어떤 문제를 이런 첫 번째 방식으로 풀었어. 근데 혹시나 찝찝해서 검토를 하고 싶어. 그럴 때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왜냐면 기존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내가 한 실수가 그대로 안 잡히고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한번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갖고 와 봤어요. 아무튼 요게 결론이니까 여기서 넣으면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4, 4 지워지고, 그럼 4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0인데 여기서 우리가 b 대신에 또 a분의 4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기 b제곱 대신에는 a제곱분의 16을 쓸 수 있죠. 그럼 다시 또 양변 4로 나누고, 이제 양변에 아예 a제곱을 곱해줘 버린 다음에 넘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 a제곱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면은 a제곱이 1 아니면 4인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안 나오고, 여기서 a가 2인 거 하나 나오겠죠. 근데 a, b가 4였으니까 b도 2가 되면서 이제 문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만 지으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자, b 더하기 f 이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x를 보면은 a, b에 전부 다 2를 넣으면 이렇게 된 상태인데 여기다가 우린 3분의 1이 필요하니까 6분의 파이?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지워지면 1. 따라서 이쪽은 3이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3 해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5가 됩니다. 공통 15-1번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덮프 때 한번 나와서 제가 해설 강의 찍었었는데 다들 되게 어려워했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4차함수 fx고요. 요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지금 fx라는 그래프랑 요거는 잘 보면은 x에 대한 1차함수거든요. 요게 x의 개수고 요게 상수항이니까. 아무튼 근데 요거의 의미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이 a 값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뀔 거예요. 만약에 a가 0이라면 이거는 0분의 0꼴이 되죠, 이때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는 그때는 f'0으로 바뀌어요. 근데 a가 0이 아니라면 이때는 이 분모가 0으로 안 가니까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라서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위아래에다가 a를 그냥 넣은 값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a, fa랑 0, f0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요거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y는 fx랑 우리는 y는 머시기 x 더하기 f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보는 거긴 해요. 그쵸? 그랬을 때 얘네가 만나는 교점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실근 x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이
1과 k 두 개밖에 없대요. 그리고 k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 a 값은 0도 안 되고 음수도 안 되고 오로지 양수 두 개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fx가 어떻게 생겼을지 아예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 텐데, 자,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그래서 fx 0,1 지난다고는 했거든요. f0이 1이라서. 그리고 이제 얘를 조금 뜯어보면은 결국 이건 그럼 0,1로 바뀌었죠. 0,1과 a, fa니까 예를 들어서 a, fa가 이쯤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그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쵸? 이 기울기가 되면서 심지어 이 직선은 여기 1을 지나는 거니까 0,1을 지나는 거니까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요거인 직선이야. 그러면 4점에서 만나니까 이때는 아니겠죠, a 값이. 그렇게 뭔가 해석이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거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난다면 딱 되잖아요. 그럼 이때가 a, fa가 될 수 있겠구나. 즉 그때 a 값이 여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 a 값은 그럼 여기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1과 k인가 보다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것도 또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여기도 a 값이 또 될 수 있고 여기도 a 값이 될 수 있으니까 a 값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4개나 나오니까. 근데 문제선 2개만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렇게나 그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볼 거거든요. 지금부터. 만약에 0일 때가 딱 극소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그럼 1이고 여기가 k인가 싶은데 역시나 여기도 얘가 극소라면은 이런 것도 역시나 3점 맞거든요. 하나, 둘, 셋이니까. 따라서 그럼 여기도 또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이제 또 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 근데 그거는 더 안 되는 게 이렇게 3점에서 지날 때 a 값이 이번엔 음수도 돼버리잖아요. 근데 a 값은 양수 2개였으니까 이런 건 절대 안 돼. 그럼 당연하겠지만 y축에 더 일로 가면 더 안 돼. 왜냐면 이쪽에서 뭔가 더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음수 쪽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이 왼쪽에 0,1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야 음수가 안 생기니까. 근데도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겨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3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하나, 2개면 총 a는 4개가 나오니까 안 되고 그런 직선이 하나만 나오게끔 우리가 조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0,1에서의 접선을 딱 그으니까, 자, 이거 내가 조금 조정해 볼게요. 이 접선을 그었더니 이 fx랑 이런 식으로 다시 접하도록, 이렇게 만약에 fx가 자리를 잡았다면 그때는 생각해보자. 이쪽에서 이렇게 3점 지나는 거 하나 떠요. 근데 그 다음 애가 안 떠. 왜냐면 아까 봤을 때는 여기 윗봉우리 쪽에서 하나가 뜨고 그 다음 아랫봉우리 쪽에서도 뭔가 뜨는 건데 윗봉우리 쪽에서 뜨는 건 맞는데 여기서 아랫봉우리에 그으려니까 접선을 이때는 3점에서 만나지가 않고 여기도 중근 여기도 중근이라 2점이라서 이건 아닌 거죠. 이 직선은. 그러면 오로지 되는 건 이 직선 하나라서 그럼 그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겠구나 라고 상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그래프 추론, 그래프 모양 잡는 문제였었어요. 그럼 이제 결국 fx를 완성은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이 직선 y절편은 1로 나와 있지만 x절편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mx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fx랑 mx 플러스 1의 차함수는 0 하나 근으로 가지고 1은 중근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k 하나 가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fx를 넘겨버리면 mx 플러스 1을 넘겨버리면 이렇게 해서 fx를 모르는 문자 2개로 일단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f0 넣었을 때 1 되는 건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 0 들어가면 날라가. 그리고 이쪽도 0 넣으면 날라가니까 1만 남는 거 되죠. 그리고 이거 하나가 있으니까 일단 미분은 해봅시다. 미분이 조금 귀찮긴 해요. 왜냐면 이거 지금 3개짜리 곱미분이라서 하나씩 미분해보면 맨 앞에 거 미분 플러스 얘 그대로 쓰고 중간 거 미분하면 이거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미분하면 또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뒤에 거는 m만 남겠죠. 이렇게. 그럼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2를 대입하면은 여기 2 대입하면 1이고 2 빼기 k만 남고 이쪽에는 2 넣으면 4에다가 2 빼기 k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넣으면 또 2에다가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이다 해가지고 조금씩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k랑 m의 관계식 하나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빵이니까 여기서 m 마이너스 5k랑 m을 넘겨버리면 5k 빼기 m 이게 12다.
이렇게 일단 식 하나 잡을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직선이거든. 요직선은 기울기가 여기 F'0이 기울기니까 얘는 F'0의 x에다가 y좌표는 1인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 F'0도 여기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F'0도 한번 해보면 여긴 0이고 1이고 마이너스 k만 남고 이쪽은 날라가죠. 앞에 x 때문에 얘도 날라가죠. 그럼 요렇게만 남는 거지. 아, m 빼기 k가 되네. 그럼 얘는 m 빼기 k의 x 플러스 1이 된 거죠. 그럼 그거를 fx랑 또 차함수를 해볼 텐데 fx가 이미 요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랑 요 놈하고 차함수를 바로 해보자. 그래서 fx가 요건데 거기서 우리가 요 직선을 뺄게요. 빼면은 마이너스 m 빼기 k의 x 빼기 1이 되고 이거 살짝만 정리해주면은 뒤에 거를 여기 mx 플러스 1에다가 뒤에 거 전개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 mx 지워지고 1도 지워져서 결국 kx만 남겠죠. 자, 그러면 이거 는 0 했을 때 얘는 0도 중근으로 가지고 또 다른 근도 뭔가 중근으로 가지는 상태잖아. 그쵸? 근데 지금 여기가 x로 묶여 있으니까 x로 이렇게 묶어줘 버리면 남는 거는 요렇게가 남겠죠. 그럼 여기서 0의 근이 생겼으니까 이 3차식이 0 한 개랑 뭔가 또 다른 중근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실제로 0을 한번 대입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k여서 딱 0이 돼요. 그럼 이거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이제 얘 이렇게 해주고 이거 한번 싹 전개를 해주면 kx제곱에 2x제곱에 2kx에 x에 마이너스 k 플러스 k니까 이건 지워졌고 이쪽에서 한번 정리해주면 x제곱 2k 플러스 1의 x 따라서 이거를 x로 묶었을 때 남는 2차식이 요거고 지금 이 전체 3차식이 아까도 말했지만 0 하나의 중근 두 개인데 여기서 0이 나오니까 여기서 무조건 중근이 떠야 돼서 판별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판별식이 무조건 0이 나와야만 하니까 k제곱에 4k에 4 8k에 4 그럼 k제곱 빼기 4k가 빵이고 k는 0 아니면 4가 되는데 k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k는 4로 확정이다. 그럼 k가 4가 나왔으면 여기서 대입하면 m값도 8로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k랑 m값이 뜨는 순간 fx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끝났어요. 문제에서 아마 f5였나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f5를 물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5 대입하면 여기는 4의 제곱이니까 16, 여기는 1이니까 여기 80 됐고 여기다 또 5 대입하면 40의 1이니까 41에서 최종적인 답이 121이 된다. 그래서 이건 결국에 이 그래프 추론하는 것 때문에 되게 어려웠던 문제는 맞아요. 아무튼 답은 2번이 됩니다. 공통 15-2번입니다. 이것도 15-1번하고 비슷하게 결국에 조건에 맞는 그래프 모양 찾는 게 이제 좀 힘들었던 문제였어요. 일단 보면은 gx는 이렇게 이차함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과 3을 지나는 이차함수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x 같은 경우는 요 3,0을 지난다 밖에 몰라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몰라서 hx를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f랑 g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함수가 정해지는데 g가 작으면 그냥 g를 쓰고 f가 작으면 f가 아니고 f의 절대값을 쓰겠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특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그림이나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fx가 뭐 이렇게 지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그때 절대값 fx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f가 g보다 클 때, 즉 g가 더 작을 때를 보면은 이쪽, 여기가 지금 f니까 g가 더 작은 거 이쪽 부분이겠죠. 그럼 그때 hx는 여기 gx를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원래 f였으니까 gx랑 비교하면은 g가 작은 거 이쪽에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구간에서는 f가 더 작으니까 그때는 절대값 f를 따르겠대요. 그럼 절대값 f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은 극대값 두 개네. 그리고 미분 불가도 두 개네. 이거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f는 3차고 g는 2차니까 지금처럼 여기가 3차고 여기가 2차라면은 무조건 언젠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3차가 더 빠르게 내려오고 2차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내려오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개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거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gx가 더 작았다가 이제부터는 오히려 g가 더 크잖아요, f보다. 그러면은 이 구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절대값 f로 바뀌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위로 튀는 거예요. 불연속으로. 따라서 이쪽에서 아예 불연속이 생겨버리죠. 그러면은 미분 불가가 총 하나, 여기도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심지어 이것도 미분 불가도 3개라서 안 맞기도 하지만 이렇게 불연속도 튀어버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fx를 이런 거 저런 거 그려보겠지만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근이 있는 순간 지금처럼 결국에는 언젠가 역전을 당할 거고 이때 불연속까지 생겨버려서 이런 지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절대 마6보다 작은 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피드백을 갖고 또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이번에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마6과 3인데 3이 제일 작은 근이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fx가. 그렇게 된다면 f랑 g랑 했을 때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f가 g보다 작죠. 그래서 그때는 절대값 f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부터는 f가 계속 크니까 그냥 g로만 가겠죠. 그러면 극대가 두 개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피드백을 거쳤다 보면은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6과 3 사이에 어떤 두 근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얘가 더 빨리 내려가니까 둘이 만날 리가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3보다 작은 거 기준으로는 f가 더 작으니까 그때는 절대값 fx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g가 더 작으니까 g가 이렇게 이어받으면 돼요. 따라서 극대 2개 그리고 미분 불가점도 2개라고 했는데 여기 뾰족점 확실히 2개. 그럼 여기서 원래 미분 불가가 일반적이겠지만 얘네는 미분 가능이 될 수 있잖아요. 이쪽 G'3과 그리고 이쪽 F'3에 마이너스 붙인 거 두 개가 같아버리면 이 점에서 미분 가능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은 딱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도 될 수 있냐면은 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요런 거 요렇게 돼 있는 거 마이너스 6에서 둘이 접한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나가 있고 3이 있어. 그럼 여기서도 생각해보면 어차피 f가 계속 작으니까 이때는 절대값 f로 이렇게 그려지고 이 다음부터 g로 그려져서 얘도 똑같이 극대값 2개, 미분 불가점 2개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똑같이 아까처럼 미분 가능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얘네가 이 위쪽 봉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똑같이 알파 베타를 가지긴 가지는데 이렇게 얘네가 역전되면 될까 안 될까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선 f가 갑자기 커졌으니까 이때는 g를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엔 절대값 f를 따라가고 그 뒤에도 절대값 f를 따라가다가 g로 가죠. 그럼 여기서 극대값이 2개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미분 불가점이 이렇게 많이 생기죠. 최소 3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탈락이죠. 그러면 접하면서 만나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만나는 거. 이런 것도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때는 이렇게 있을 때 f가 계속 작으니까 절대값 f로 계속 그려지고 이때부터 g로 가니까 극대 2개, 미분 불가 2개 역시나 여기서 미가면 되니까 접하는 것까진 되겠구나. 즉 f랑 g는 어차피 3에서는 한번 만나는데 3 이외의 점에서는 접하면서 중근으로 만나는 건 되는 거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서 2개에서 만나는 건 안 되는구나 정도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2번 케이스가 조금 더 특수하니까 얘부터 생각을 해보면 fx는 마이너스 6을 지나고 알파를 지나고 3을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의 범위는 당연히 마6에서 3, 4일 거고 그때 조건이 두 가지예요. 이쪽에서도 여기서도 접해야 되고 여기서도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이쪽부터 따져보면 여기는 뭐냐면 조건이 G'6과 마이너스 6과 F' 마이너스 6이 서로 같아야 접하는 거겠죠. 이거 하나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G'3과 그리고 이쪽은 F'3이 아니고 원래 fx는 여기였으니까 얘는 뒤집어진 그래프라 마이너스 f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3 이렇게 두 개가 같다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g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에 요거였으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G'-6은 여기서 이거 가리기 하면 되죠. 이거 지우고 마이너스 6을 대입하니까 마이 곱하기 마이너스 9라서 18이 될 거고 F'-6도 역시나 가리기 하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마6 빼기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9 곱한 거 그럼 양쪽에다가 다 마이너스 하나씩 해서 그게 18과 같다. 그럼 그때 알파 값이 마사로 딱 등장을 하죠. 그럼 그랬을 때 얘도 만족하는지 한번 보면은 이거 G'3 같은 경우는 또 이쪽 가리기 하면은 3에다가 마이너스 18이고
그게 마이너스에 F'3을 할 건데 이미 알파가 마사니까 이런 상태에서 3을 대입을 하면은 9 곱하기 7이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죠. 둘이 안 맞아. 그래서 이런 특수한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미분이 생기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일반적인 그래프로 들어가 보면은 이때는 우리가 fx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에 x 빼기 3으로 잡고 알파랑 베타를 이 관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역시나 우린 두 가지 쓸 수 있어. 일단 요거 아까랑 똑같이 g'3과 마이너스 f'3이 같다 하나 쓸 수 있고, 또 뭐였어요? fx랑 gx 같다는 이 근이 3 외에 중근 또는 실근이 없어야 된다.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안 된다 라는 것도 판별식으로 접근해서 쓸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가면은 아까 g'3은 구해놨죠. 마이너스 18 이거 구해놨고, 그때 f'3은 역시나 이거 가리기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주면 이런 관계식이 잡혔고, 여기서 18은 9 빼기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9만 넘겨보면은 요런 상태예요. 일단 이거 그대로 잡아놓고 판별식 씁시다. 판별식은 이 fx랑 요 gx랑 같다고 쓸 거니까, 자 fx랑 gx랑 같다고 한 다음에 어차피 3을 근으로 가진 건 아니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요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0 이하여야 된다. 중근 아니면 허근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거 전개해보면 여기서도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뜨죠. 그리고 나머지 다 넘겨버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그냥 대문자 A로 놓고 얘를 대문자 B로 놓는다면 일단 여기서 B 빼기 3A가 9라는 걸 아니까 B 대신에 3A 플러스 9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쪽 2차 방정식에서도 A랑 B니까 정리하면 2 빼기 A의 X에다가 B 빼기 12가 되고, 여기서 바로 판별식을 써보면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B 플러스 48이 0 이하다. 자, 밑에 좀 지울게요. 그림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 B 자리에다가 3A 플러스 9를 넣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쭉 계산을 해주면 12A에 36에 48이니까 A제곱에 16A에 플러스 마이너스 48. 지금 이거 잘 된 거 맞죠? 아닌가? 뭔가 계산이 이상한데? 어디선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치, 마이너스 2x 빼기 10이라서 넘어갈 때 플러스 10이구나. 미안해요. 어쩐지 뭔가 아까랑 다른 것 같아서 여기가 마이너스 48이어야 돼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얘네 상수항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80이 돼요. 그럼 20과 4니까 여기서 A의 범위는 20보다는 작거 나갔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 나갔다. 근데 중요한 게 어차피 알파랑 베타가 둘 다 3보다 작다 보니까 얘네를 더한 거는 무조건 6보단 작겠죠. 3보다 작은 애들끼리 더했으니까. 따라서 얘는 어차피 이거 이렇게 되긴 된다. 그래서 이 A의 최종 범위는 마사부터 6까지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F4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F4는 뭐냐면 여기다가 4 대입한 거거든요. 그럼 한번 F4를 구해보면은 이쪽 지울게요. 그러면 이쪽 4 빼기 알파, 4 빼기 베타에 4 빼기 3은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여기서도 16 빼기 4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베타니까 16 빼기 4A에 B인데 이 B 대신에 또 3A 플러스 9를 쓰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린 이 범위에서 양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뒤집고 다시 양변에 25를 더하면은 어차피 최대값이니까 이쪽이 돼서 최종적인 답이 바로 29가 됩니다. 공통 22-1번입니다. 일단 이렇게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등장했으니까 바로 둘이 역함수인지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y는 대칭을 한번 시켜보면은 x랑 y랑 바뀌겠죠. 그러면서 y 플러스 b가 로그 a의 x니까 역함수는 이렇게 될 거라서 역함수가 아니죠.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둘 다 플러스 b네? 이거는 뭔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얘네 이 그래프들을 만약에 똑같이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얘는 y는 a의 x제곱이 되고 얘는 y는 로그 a의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역함수죠. 그래서 이따가 이거 옮기는 거 할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조금 정보를 얻을 건 얻어봅시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a, b의 길이가 뭐 루트 37이다가 있고, a라는 점을 보니까
x좌표랑 y좌표의 합이 0이란 얘기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얘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a 좌표를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p를 양수로 놓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a의 x좌표가 음수, 즉 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p를 양수로 놔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a, b, c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 그 넓이를 할 때 딱 보니까 a가 속해 있는 점이 요 직선이고 bc는 요 직선인데 둘이 평행이죠. 그러면 우리 고1 때 했던 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 왜냐면 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은 높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높이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과 y는 마이너스 x. 이러면은 그냥 두 가지예요. 이거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려고 뭐 하나 갖고 온 건데 잠깐 무시하시고, 첫 번째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는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 예를 들면 나는 이거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한 직선에서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요. 아무 점이나. 그래서 지금 이런 직선이라면 0,0이 제일 간단한 점이잖아요.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잡아. 상관없어. 그 다음에 그 점과 나머지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기. 그게 끝이에요. 즉 얘랑 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되면서 양쪽의 수직인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 그럼 얘는 일단 바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 0, 0 넣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7이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높이가 이렇게 됐고 밑변은 BC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7 곱하기 BC의 길이다. 그게 4분의 91이니까 일단 여기서 7과 90이라면 13, 2랑 4, 루트 2랑 2하면 이렇게 돼서 결국에 BC의 길이가 유리화시키면 2분의 13 루트 2겠죠. 그럼 얘는 또 뭘 알 수 있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얘네가 X축, Y축으로 2분의 13씩 이렇게 간격이 있는 그런 상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잡은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이 모든 그래프들을 싹 다 그냥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역함수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래도 큰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그 이 두 함수뿐만 아니고 이 직선이라든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싹 다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A, B의 길이나 넓이 같은 게 바뀌질 않거든요. 그래서 쓰겠다는 얘기고, 그게 유사한 기출이 여기 있었어요. 이거 풀이를 저처럼 한 분도 계시고 그냥 이 상태로 푼 분도 계신데,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 너무 클리셰 같은 거야.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 그냥 차라리 싹 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완전히 다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면 이게 정확히 역함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y는 x도 이렇게 잡아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y는 x 잡아가지고 이쪽에 y는 a의 x제곱, 이쪽에 y는 로그 a의 x로 잡고, 이 직선도 이동시킬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이동시키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점들도 다 한 칸씩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간 점들을 a-, b-, 그 다음에 어딘가 c-라고 잡았을 때, 자, 여기서 이 모든 애들도 다 원래 전보다 x축만, x좌표만 마이너스 1만큼 빼진 애들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 중점 있죠. 여기 중점. 이 중점의 좌표가 얘랑 얘의 교점이라서 바로 2분의 3, 2분의 3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a, b의 길이가 2루트2다? a-b-도 2루트2잖아요. 그럼 이거 두 칸이잖아. 그럼 중점 기준은 한 칸 한 칸이죠. 따라서 얘 기준으로 한 칸 한 칸 가면 바로 이렇게 좌표도 나와버리거든. 얘도 반대로 나와버리고. 그리고 이 C-는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원래 거가 Y축이었는데 얘도 한 칸 이동하다 보니까 얘는 X는 마이너스 1로 바뀌어가지고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1,로 된다. 이 정도로 해서 풀면 그냥 끝났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이 모든 그래프를 이번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싹 다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좀 큼지막하게.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Y는 X의 대칭인 애들로 역함수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y는 a의 x제곱과 이렇게 로그 a의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죠. 이런 직선도 이동할 거예요. 그럼 여기 x자리에 x 빼기 b가 들어오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식이 세팅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 직선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어버리면 y는 마이너스 x에 b 플러스 7이 돼서 이쪽이 bc, b-c-로 된다. 그 다음에 a라는 점도 원래 마이너스 p, p였고 여기 위에 있었는데 얘도 같이 이동을 뭔가 하는 거죠. 정확히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당겨서 마이너스 x 플러스 b로 되고 이쪽이 이제 a-가 돼서 얘도 x축으로 원래는 마이너스 p, p였는데 x축으로만 플러스 b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모든 점들을 싹 다 이으면은 아까 본 것처럼 문제에서 준 조건이 얘네 길이 루트 37인 거 당연히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하나 중요한 거는 ABC 넓이까지도 똑같은데 이거는 달라지죠. 왜? 좌표기 때문에. 이거는 무게중심의 좌표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 좌표도 지금은 3분의 4지만 여기서는 무게중심 x좌표가 3분의 4가 아니고 얘 역시도 3분의 4 플러스 b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아무튼 얘네 길이가 2분의 13 루트 2였어요. 근데 여기도 또 중점에 m을 두면은 어차피 똑같을 거잖아.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4분의 13 루트 2니까 이 중점 기준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y좌표 이만큼 줄고 얘는 이만큼 늘고 이런 관계겠죠. 얘도 똑같고. 그러면 이 중점의 좌표는 얘랑 얘의 교점이니까 두 개 같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같다고 해서 이때 x좌표를 한번 구해보면은 x좌표가 이렇게 되고 y좌표도 똑같잖아요.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 b'의 좌표는 얘 기준으로 x좌표는 4분의 13만큼 늘잖아.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통분해서. 이렇게 통분시키고 13 더하니까 2b 더하기 27이 되고 이쪽은 오히려 빼는 거지. 4분의 13만큼. 그럼 오히려 빼기 13이 되니까 얘는 2b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이거랑 y는 s 대칭이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이렇게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무게중심 씁시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가 이거니까 자, x좌표끼리만 더해볼 거예요. 요거 싹 다 더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p 더하기 b, 그 다음에 2분의 2b 더하기 27, 2분의 2b 더하기 1. 그렇게 한 게 무게중심 좌표의 3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네가 딱 이쁘게 통분이 되거든요. 4b 플러스 28이라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이거 4분의인데 어쩐지 다 4분의죠. 아까 4분의로 통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b 플러스 7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p에다가 2b 플러스 7 한 개 4 플러스 3b니까 여기서 p는 얘 옮기고 얘 옮겨서 3 빼기 b로 쓸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그리고 우리 p 양수로 잡았으니까 b의 범위는 3보다 작은 양수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b 양수라고 나와 있고. 아무튼 이 상태가 됐고,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왔죠. 이거 써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AB의 길이 루트 37이다. 그러면은 A의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이거 좀 지울게요. P가 3 빼기 B였으니까 마이너스 P는 B 빼기 3이죠. 따라서 얘는 2B 빼기 3에다가 3 빼기 B가 된 거죠. 그거랑 B랑 얘랑 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진짜 쓸 건데, 그럼 거리 공식 쓰면은 일단 얘 미리 통분시킬게요. 8B에 12, 얘도 12 빼기 4B 이렇게 한 다음에 빼버리면은 4분의 6b 빼기 39 이거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4분의 6b 빼기 11의 전체 제곱인데 여기서 살짝의 센스를 발휘할 거예요. 자, 일단 4분의 6b면 2분의 3b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쪽은 2분의 3b에다가 빼기 4분의 11의 제곱인데 이제 그게 37의 제곱인 거죠. 이렇게 루트 37의 제곱. 자, 여기서 그냥 전개하려고 그러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2분의 3b 빼기 4분의 39랑 2분의 3b 빼기 4분의 11 얘네 정확히 중간값, 즉 평균을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잖아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짓을 한번 해보면 이쪽에 3b가 되고 이쪽에 4분의 50이면 2분의 25죠. 따라서 2분의 3b 빼기 4분의 25가 되죠. 그 평균을 우리가 k라고 두자고. 그럼 얘는 그 평균인 k에다가 4분의 14만큼 뺀 거고, 얘는 평균인 k에다가 오히려 4분의 14만큼 더한 거잖아. 심지어 이거 2분의 7로 바꿀 수 있죠. 이 상태로 전개를 하면 너무 쉬워져. 이거 전개하면 k제곱에 7k에 4분의 49, 얘는 똑같은 애가 중앙에 7k만 부호가 바뀌잖아. 그럼 7k가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면 2k 제곱에 2분의 49가 돼서 이걸로 끝나. 그럼 이제 얘 넘기면 2분의 74에서 빼면은 2분의 25가 되거든요. 2k 제곱이. 따라서 k 제곱도 딱 이쁘게 뜨죠. k는 풀마 2분의 5예요. 자, 근데 k가 뭐였냐면 요 놈이었거든 이제. 그럼 2분의 3b 빼기 4분의 25가 2분의 5거나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b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3b는 얘 넘어갈 거야. 그럼 4분의 10에서 넘어가면 4분의 35. 마이너스 4분의 10에서 넘어가면 4분의 15. 이제 3분의 2까지 넘겨주면은 자 이렇게 되죠.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워지고 지워지고 이쪽은 이쪽도 지워지니까 결국 b의 값은 6분의 35 또는 2분의 5라고 돼 있는데 근데 b가 3보다 작잖아. 얘는 2.5라서 3보다 작은데 얘는 3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얘 탈락. b는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b가 2분의 5였고 마지막으로 요거 좌표만 보면은 그럼 이제 이 b는 5니까 5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면 4분의 32니까 8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5 넣어보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죠. 따라서 우리는 8,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면 a값도 나오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입해보면 2분의 3은 로그 a의 8인 거니까 여기서 8은 a의 2분의 3제곱, 얘는 2의 3제곱, 세제곱 세제곱 날리고 나면 양변 제곱했을 때 a는 4가 되겠죠. 이렇게 a, b가 완성이 된다. 문제가 좀 어렵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 방식대로 안 풀어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역함수로 세팅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대신에 세팅했을 때 이런 것만 안 까먹고 잘 해주시면 된다. 길이나 넓이는 그대로 가는 거고. 아무튼 최종 답은 6에다가 a 플러스 b니까 바로 전개하면 24에 지워져서 15가 돼서 최종 답 39가 바로 답이 됩니다. 공통 22-2번입니다. 이거는 바로 전 문제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기울기 여기 m짜리고 얘가 마이너스 m분의 1이라서 수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거든요. 일단 a에서 b로 갈 때 x좌표 p만큼 y좌표 q만큼 이렇게 커졌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문제 보니까 나 조건에서 얘가 1대 1대 2인 상태거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뒤집혀서 수직이니까 이쪽에 q랑 p로 바뀌었는데 그게 길이가 2q랑 2p로 바뀌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CD랑 AB는 완전히 똑같으니까 얘는 X좌표 Q만큼 가고 Y좌표 P만큼 내려가고 이런 상태예요. 근데 AD가 X축에 평행하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기 A에서 Q만큼 커졌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2P만큼 P만큼 내려갔으니까 Y좌표가 똑같이 됐다는 얘기라서 결론적으로 Q랑 3P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Q 대신에 3P를 써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6P 뭐 여기는 그러면 다시 3P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죠. AD를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C를 지난다? 결국 뭔 소리예요? 이 간격이 2란 얘기이기 때문에 P는 2가 돼서 그냥 여기다가 전부 다 이제 간격을 완벽하게 쓸 수가 있어. 여기서 이제 얘 2만큼, 얘 6만큼이고 여기는 6P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2만큼이죠. 12만큼. 그래서 이쪽에 12만큼, 얘는 4만큼 내려가고 이쪽 6만큼, 얘 2만큼. 이 간격이 다 나와버려가지고 되게 쉬워져요, 문제가. 그럼 바로 기울기 m도 끝났어요. 2칸 6칸이니까 기울기 m은 3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a, b, c, d의 좌표를 잡을 거라서 우리가 그냥 이 a의 좌표를 c, d라고 한다면 얘는 c 더하기 2에 d 더하기 6이겠죠. 그럼 이거는 c 더하기 14에 d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c 더하기 20에 다시 d가 됐겠죠. 이제 요 두 점은 fx에 대입하고 얘네 두 개는 gx에 대입해서 식만 좀 끌어내 봅시다. 그러면 d는 2에 c 더하기 a가 되고 d 플러스 6은 2에 c 플러스 2에 a가 됐죠. 이거 우리가 양변을 그냥 이렇게 나눠버리면 좌변은 이거고 우변은 지수끼리 빼지면서 남는 게 2만 남게 되죠. 따라서 4가 되니까 d 플러스 6은 4d가 돼서 3d가 6. 그럼 d의 값이 2로 일단 확정이 된다. 이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다 2 한번 다시 넣어버리면 2의 1제곱이 2의 c 더하기 a니까 c 더하기 a가 1이다 까지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얻었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대입하는데 이미 d가 2인 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상태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4는 마이너스 로그 2에 c 더하기 9에다가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2는 마이너스 로그 2에 c 더하기 15죠. 플러스 b
이제 이쪽에서는 빼버리면은, 자, 위에다 쓸게요. 2는 해놓고 b, b도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c 더하기 9 플러스 로그 2의 c 더하기 15. 그럼 얘네는 로그로 합쳤을 때 c 더하기 9분의 c 더하기 15고 이게 2니까 얘가 4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c 더하기 15는 4c 더하기 36. 그럼 3c가 마이너스 21이니까 c의 값이 마이너스 7이다. 그럼 c의 값이 마이너스 7이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7 같은 거 대입했을 때 4는 마이너스 로그 2의 2 플러스 b. 그럼 얘 마이너스 1자리가 넘어가니까 b가 5라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b는 5가 됐고 c가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서 a는 8까지도 나오죠. 그래서 끝났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b, m의 합이었기 때문에 8, 5, 3 해서 최종적인 답이 바로 16이 됩니다. 확통 28-1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쉬웠어요. 그냥 사과, 오렌지, 포도, 딸기, A, B, C, D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3이라는 거고 얘네는 각자 최대값이 6까지 가능한데 A가 5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뭐예요? A는 5개 아니면 6개로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만 나누면 끝이다. A가 5일 때, A가 6일 때. 그럼 A가 5라면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합이 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B, C, D의 합이 7이 될 거고 근데 B부터 D까지의 개수는 전부 0에서 6 사이인 거죠. 이쪽도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상한선이 있을 때는 어떻게 간다? 무조건 6건이다. 그럼 일단 전체는 뭐예요? 3H8이죠. 거기서 빼는데 어느 거 하나가 6보다 크다, 즉 7이나 8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B가 걸렸어, 여기로. 그럼 얘가 7이라면 C 더하기 D의 합이 1인 거니까 그거 2H1이겠죠. 그 다음에 B가 8이라면 C 더하기 D가 0이니까 그땐 2H0이겠죠. 이렇게가 그냥 6건이 된다. 이쪽 똑같이 들어가면 되죠. 3H7이 이번엔 전체고 역시나 셋 중에 하나 고르는데 이때는 한 놈이 7이 되는 순간 나머지가 무조건 합이 빵이니까 2H0으로 끝나겠죠. 이땐. 그래서 이 밑에부터 계산해주면 이거 9C7이니까 9C2가 돼서 36이고 여기 1이고 여기 3이라서 3만 빼서 이거 33으로 확정. 얘는 10C8이 됐으니까 10C2랑 같아서 45. 여기서 3 곱하기 하고 얘 2고 얘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총 9가 되죠. 그래서 36. 두 개 더하면 끝이다. 따라서 답이 69기 때문에 바로 1번이 답이 됩니다. 확통 28-2번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 일단 보면은 얘는 흔히 나오던 거죠. 그냥 F1, F2 이렇게 되는 대소관계. 그래서 이런 조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니까 두 함수값 곱해서 16 이상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AB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럼 곱해서 16 이상이 될 수 있는 거를 한번 조합을 생각해보면은 5랑 5 당연히 될 거고 5랑 4도 되겠죠. 5랑 3은 안 되죠. 그리고 4랑 4도 되죠. 즉 뭐냐면은 어떤 두 함수값이 얘네가 되던가 얘네가 되던가 얘네가 되던가가 이게 무조건 3개가 다 존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만 존재해도 된다는 거니까 얘는 뭔가 6건으로 뒤집는 게 좀 편해 보여요. 그래서 뭘 쓸 거다? 부분적 6건을 쓸 거다. 바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가조건도 만족시키고 나조건도 만족시키는 걸 원하는 거죠. 즉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가랑 나를 두 개 다 만족시키는 걸 원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경우에서 뭘 뺄 거냐면 가는 만족시키는데 나는 만족 안 시키는 걸 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빼도 어차피 똑같겠죠. 왜냐면 가를 만족시키는 것 전체에는 얘랑 얘만 속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방식대로 가봅시다. 왜냐면 가조건 만족시키는 전체 경우는 얘만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건 바로 OH5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은 OH5로 끝났고 이제 이 대소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조건을 만족 안 하도록 할 거예요. 즉 555, 554, 44가 절대 존재 안 하는 거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한번 다시 쓴 다음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찾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F5를 가지고 한번 케이스 분류를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F5가 5였어. 이게 만약에 5였어. 그러면 얘가 5나 4는 절대 안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바로 만족을 시켜버리니까. 따라서 얘는 최소 3 이하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놈 자체가 3 이하로 들어가는 거니까 1, 2, 3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잖아요. 즉 3H4로 들어가는 거 되시나요? 끝이에요. F5가 만약에 4라면 얘가 4가 됐어.
그럼 애초에 얘가 최대값이 원래 4부터 시작인데 이때도 4면 안 되죠. 그럼 나조건 만족이니까. 그럼 똑같이 3 이하겠죠. 얘도 똑같아. 3H4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5가 3이 된다면 가장 큰 놈이 3이니까 이제 무조건 나조건은 만족 안 시켜요. 그쵸? 왜냐면 나조건은 얘네 3개의 순서쌍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자유롭게 구하면 되는데 어쨌거나 얘도 3 이하에서 또 4개를 고르는 거니까 역시나 3H4가 되고, 그 다음에 F5가 만약에 2라면 이땐 어때요? 얘가 2인 거니까 결국 1, 2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거라서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F5가 1이라면 1H4겠죠. 그래서 얘네를 싸그리 다 더한 게 바로 6건이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다. 이거는 그냥 3 곱하기 3H4로 가면 되고, 얘가 6C4여서 15니까 45가 될 거고, 얘는 1이고 얘는 5C4니까 5가 돼서 싹 다 더하면 51이죠. 그럼 5H5에서 51만 빼면 되고, 얘는 9C5라 9C4랑 같으니까 계산 한번 해주면 3, 2랑 6 지워져서 얘는 126 되겠네요. 그럼 126에서 51 빼니까 바로 75가 답이 된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확통 30-1번입니다. 규칙이 뭔가 이렇게 되게 복잡한데 하나하나 잘 읽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건 거의 비문학이에요. 제가 가끔 저희 학원 애들한테 말하는데 확통은 비문학이다. 국어 못하면 못한다. 얘가 딱 그런 느낌이죠. 자, 주머니를 보면은 흰 공 3개랑 검은 공 3개가 있고 현재 상자 A, B는 비어있는 상태예요. 시행을 통해서 아무튼 하나씩 계속 뭔가 줄 거야. A든 B든 하나씩만 줄 건데, 첫 번째가 검은 공이면 A에 넣고 흰 공이면 B에 넣는데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이 규칙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꺼낼 텐데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니까 이거 조건부 아니거든요. 그냥 꺼낸 4개의 공을 전부 다 A에 넣어야 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그럼 첫 번째가 흰 공인 건 아예 고려 안 해도 되죠. 바로 B로 들어가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는데, 일단 첫 번째에서는 무조건 검은 공을 꺼내야 되고 그 확률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럼 이 공은 당연히 A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때 검은 공을 꺼낼 수도 있고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겠죠. 그럼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이미 여기서 하나 썼으니까 지금 주머니에는 이렇게 있는 상태여서 얘는 5분의 2고 얘는 5분의 3이 됐겠죠. 일단 자, 이제 규칙 읽어봅시다.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면 지금 검은 공 꺼냈죠. 그러면 두 번째 꺼낸 공은 색깔과 상관없이 A에 넣는데요. 무슨 말이야? 이거 검은 공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꺼내는 거는 색깔과 상관없이 무조건 검은 A에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얘도 또 검은 공이니까 뭐야? 그 다음 것도 또 상관없이 무조건 A에 또 넣는 거야. 이렇게 확률을 보면 이미 검은 공 2개 썼으니까 여기서는 검은 공 하나가 또 날라갔기 때문에 이거 4분의 1이고 이거 4분의 3이겠죠. 그럼 얘는 또 뭐겠어? 또 검흰이든 A로 넣는 건데 우리는 4개가 다 A로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검흰을 나눌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거 확률 합이 1이니까 뭘 넣든 A로 들어갈 거라서 그냥 우리는 여기서는 확률을 얘네까지만 곱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케이스가 바로 나온 거예요. 20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흰인 걸 생각해보면 N번째가 흰 공이고 그 다음 거 꺼낸 공이 검은 공이면 그때 다음 거 검은 공은 A에 넣고, 흰 공이면서 다음 것도 흰 공일 때는 B에 넣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원래 검, 흰으로 나누는 건데 흰 공이고 흰 공이면 얘는 B에 넣겠다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고. 우리는 싹 다 싹 다 A에 넣는 걸 원하는 거니까.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은 상자에 검은 공과 흰 공 하나씩 썼으니까 주머니에 남는 게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검은 공 뽑을 확률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하면 A에 넣었지. 근데 직전이 검은 공이면 그 다음에 무조건 또 A에 넣는 거니까 이 케이스도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럼 얘 보면은 2분의 1에 5분의 3에 2분의 1이니까 얘는 20분의 3이 되겠죠. 마지막, 자, 전에가 흰 공이면 그 다음에 검은 공이면 A고 흰 공이면 B라고 했으니까 얘는 원하지 않고 이것만 가능하죠. 근데 그 전에 상황이 검은 공 2개 쓰고 흰 공 하나 썼으니까 검은 공 하나 남고 흰 공 2개 남은 상태에서 검은 공을 뽑아야 되니까 이거 3분의 1이죠. 따라서 요거는 확률이 2분의 1에 5분의 2에 4분의 3에 3분의 1 지워져서 얘도 20분의 1이다. 결국 케이스는 이거밖에 없죠. 4개가 다 A로 들어가는 건. 따라서 20분의 5가 답이어서 4분의 1이 된다. 결국에 이게 제가 별표 2개를 했지만 이거는 조건 해석을 못할까봐 2개로 한 거지 막상 해석을 하고 나면 별건 없었어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확통 30-2번입니다. 지금 카드가 2, 2, 3, 3 이렇게 두 장씩 있고 주사위 하나를 던진대요. 그래서 이제 n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1, 2, 3, 4, 5, 6이 될 텐데 그때마다 이런 규칙으로 카드를 뭔가 가져간대요. 가져갈 카드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n의 약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뭐 2장 이상 남아있으면 그 중에서 크지 않은 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한 장 가져간다. 뭐 되게 복잡하죠? 자, 그리고 한 장만 있으면 그 카드를 그냥 가져간다라고 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2가 나왔어, n이. 그럼 2의 약수는 1과 2잖아요. 그 약수가 적혀있는 카드, 2라는 카드 있죠? 그게 남아있으면 이제 2를 가져가겠대. 오케이? 그 다음에 3은 똑같이 1, 3이니까 3을 가져가겠대. 4도 1, 2, 4인데 어차피 카드는 2밖에 없으니까 얘도 2를 가져가는 거죠. 6은 1, 2, 3, 6이니까 2, 3이 가능한데 자, 그 중에서 크지 않은 수가 적혀있는 카드, 즉 둘 다 있다면 2랑 3이 둘 다 남아있다면 2부터 가져간다는 얘기고 다 없어지면 이제 3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1이나 5처럼 1의 약수나 5의 약수는 전혀 2, 3이 아니니까 없으면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이때는 안 가져간다라고 했어요. 이런 시행을 총 4번 반복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2랑 3이 여전히 하나씩 남아야 돼. 그 말이 뭔 소리예요? 4번의 시행을 했거든. 예를 들면 안 가져갔어, 2를 가져갔어, 3을 가져갔어, 또 안 가져갔어. 이런 식으로 2랑 3을 딱 한 장씩만 가져가야 여기서 남는 게 2랑 3만 남았겠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결국 x 2번에 2 한 번, 3 한 번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것 때문에 뭐가 낚시냐면은 6이 낚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4번까지 해도 최종적으로 카드가 2가 남아있잖아. 2, 3, 3에서 하나씩만 지워졌으니까. 그럼 6이 떴다고 했을 때 어차피 뭘 가져가는 거예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 시행이든 어디선가 6이 떴을 때 어차피 우리는 2를 가져가는 거거든? 얘가 마치 복잡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2만 가져가는 거야. 그럼 우린 이걸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가져갈 카드 한 번에 시행해서 그 가져갈 카드가 2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고 X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 확률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냥 2, 4, 6인 거야. 6분의 3. 얘는 오로지 3 나와야 돼. 이건 6분의 1. 얘는 1과 5 나와야 돼. 6분의 2니까 3분의 1.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X 2번에 2, 3 나와야 되잖아요. 독립시행으로 끝났어요. X 2번에 2 하나 나오고 3 하나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우리 보통 독립시행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개의 확률이 아니고 보통 뭐 동전 던져서 앞면 몇 번, 뭐 뒷면 몇 번 해서 OCE 이런 식으로 콤비네이션으로 쓰잖아요. 나열을 할 때. 이게 나열의 의미잖아. 독립시행에서 3가지 다른 조건이라면 C로 못해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 3, X, X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2팩분의 4팩으로 나열을 해야 돼요.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사실 이것도 생각해봐. 앞면 2번에 뒷면 3번이니까 이것도 그냥 갓순으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랑 OC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썼던 거거든요. 결국 얘가 갓순의 의미였다고. 얘도 똑같아요. 3개 이상은 바로 C로는 못하기 때문에 갓순은 쓰지 말고 그냥 이걸로 반대로 말했어요. C를 쓰지 말고 바로 이걸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 이제 계산만 해보면 9분의 1에 2분의 1에 6분의 1에다가 이쪽이 12가 되니까 다 지워져서 최종 확률이 9분의 1로 끝나버려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미적 27-1번입니다. 자, 이렇게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어딘가에 t, 0이 있어요. 그래서 걔랑의 거리가 최소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언제가 최소예요? 그때 우리가 k, k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때의 접선이 얘랑 수직일 때가 최소죠. 그러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얘 미분하면 2x니까 이때 기울기는 2k가 되는 거고 그놈하고 얘랑 얘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 그거랑 수직이라는 거죠. 그럼 2k랑 k 빼기 t분의 k제곱 이거 한 개 마이너스 1이 뜨는 거죠. 그럼 얘만 넘깁시다 바로. 그럼 2k 세제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t고 k만 다시 이렇게 오면은 지금 이 k라고 하는 이 x좌표가 ft거든. 그럼 이거 우리 이렇게 써도 돼요. 얘를 2t 세제곱 플러스 t랑 ft의 합성으로 봐도 되죠. 두 개 합성했는데 t가 나왔다? 둘이 역함수 관계구나. 근데 그래서 딱 f의 역함수를 g라고 해준 거예요. 아, 요놈이 gt였구나. 그럼 이 문제는 너무나 쉽게 끝나는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요 놈이죠. 실제로 F형 더하기 G형을 보면은 여기서 G형이 빵이거든. 그럼 F형도 빵이죠. 역함수 관계에서.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0과 G'0인데 역함수 미분 때문에 얘는 이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서 G'T를 그냥 바로 해버리면 6T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0 넣어버리면 G'0이 1, 얘도 어차피 1, 답 2, 끝. 너무 쉽죠 사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미적 27-2번입니다.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계산이 조금 빡세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자, fx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함수도 이미 나와 있고 이미 좌표를 다 줬어요. t, gt인데 그럼 얘는 정확히 대칭이니까 gt, t가 되는 거고 얘는 x좌표가 gt로 같으니까 그걸 다시 여기다 넣으면 y좌표는 g의 g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 넓이도 그냥 바로 끝나죠. 이쪽 밑변의 길이가 g, gt 빼기 t가 되는 거고 여기 높이는 뭐예요? gt에서 t를 뺀 거죠. 이렇게 된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st는 2분의 1에다가 g, gt 빼기 t 그리고 gt 빼기 t. 이제 얘를 미분 한번 할 거거든요. 고배 미분 신중하게 가면 앞에 것부터 하면은 합성함수 미분으로 g'gt에 g't 있고 빼기 1 있고 뒤에는 그대로이고 이렇게 플러스 2분의 1 있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g't 빼기 1이다. 여기다가 이제 1을 싹 다 넣을 거예요. 자, 싹 다 넣어 봅시다. 그래서 s'1은 자, 여기 1에다가 전부 다 넣어서 이렇게 쓰고 이쪽도 자, 차근차근 이렇게 되고 이 뒤쪽도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g'1 빼기 1. 그래서 우리는 일단 g1을 구해야 되니까 fx가 1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 3x제곱 빼기 2x 그게 1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넘겨서 계산합시다. 2x제곱 2x 빼기 4 2로 나누고 그럼 x가 2개가 되는데 여기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x는 무조건 2가 되죠. 즉 f2가 1이니까 g1은 2가 되는 거라서 여기는 g1에다가 이제 다 2를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 g'2로 바뀌고 이쪽은 g2 그러니까 g1이 이어서 여기는 1이 되니까 아예 지워도 되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쪽도 g2 여기까지 했고 이제 g'1도 구합시다. g'1은 역함수 미분 공식 때문에 f'2분의 1과 같죠. 그럼 이제 일단 f'x를 또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써보면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다가 6x 빼기 2 거기다 이거 곱한 거 빼기 3x제곱에 2x 에다가 2x 곱한 거 여기에다가 이제 2를 한번 쭉 넣어버리면 밑에가 4가 되고 4 더하기 4 8의 제곱이니까 64. 그럼 얘는 밑에 64고 그 다음에 이쪽에 2를 넣으면 10 거기다가 8 빼기 12 빼기 4니까 8 거기다가 또 2 곱하면은 4 그럼 80 빼기 32라서 48이 되니까 이게 4분의 3이에요. 그럼 얘는 반대로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g'1에다가 3분의 4를 넣읍시다. 3분의 4를 딱 넣어버리고 이쪽 뒤에도 3분의 4가 들어가면은 얘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됐고 그럼 이제 남은 건 g2랑 g'이니까 또 뭐 해야 돼? fx가 2가 되는 x값 또 찾아야 돼. 귀찮아요 되게. 그럼 x제곱 플러스 4 3x제곱 빼기 2x가 2가 되는 거니까 이제 넘겨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싹 다 이제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다시 풀어주면 역시나 x는 2분의 1보다 크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f4가 2니까 g2가 4구나. 그럼 g2는 이쪽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3이니까 요 밑에는 계산 끝났죠. 지워져서 그냥 2분의 1만 남는 거고 마지막으로 g'2는 또 뭐야? 또 f'4분의 1을 또 구해야 돼. 너무 귀찮아요. 자 그럼 f'4를 또 해보면 여기가 16이니까 4가 돼서 20의 제곱 즉 400이 되는 거고 이쪽에다 4하면 22 이쪽에다 4하면 16에다가 4 더하니까 20 빼기 여기다 4 하면은 48 거기다가 하니까 8 빼서 40 이쪽에다 또 4가 들어가면 8 그럼 여기가 위에가 440에서 320을 빼니까 120이 돼요. 그럼 지워지고 10분의 3이 된다. 그럼 뒤집었으니까 3분의 10이죠. 3분의 10 그래서 이쪽에서
3분의 10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워지지가 않네. 3분의 10이니까. 그럼 9분의 40에서 1을 뺐으니까 9분의 9를 빼는 거라서 9분의 31. 거기다가 2분의 1 곱했으니까 18분의 31. 거기에 또 여기 2분의 1 더하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18분의 40. 따라서 위아래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죠. 이제 얘네의 합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바로 29가 됩니다. 미적 29-1번입니다. 첫째 항 공비가 다 0이 아닌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첫째 항 A, 공비 R1, 얘는 B랑 R2로 잡아봅시다. 일단 이 급수가 수렴한대요. 그럼 R1은 일단 마이너스 1 사이고 얘가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쪽의 공비는 R2분의 R1이죠. 아무튼 얘도 수렴하니까 이런 범위다 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얘로 들어가면은 어차피 B1이라고 하는 애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내버릴 수가 있죠. 그럼 이게 결국에 B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렴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 여기에 공비는 R2분의 1이니까 그 R2분의 1이 이 사이다. 즉 R2 자체는 절대값이 1보다 크겠죠. 아무튼 이렇게 됐고, 얘를 그럼 써버리면은, 자, 앞에 B는 곱해준 상태에서 공비가 R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 첫째 항은 B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랑 지워져서 그냥 얘만 남게 되고, 분모분자에 R2 하나 곱해주면 여기까지 오겠죠. 이게 좌변. 우변 같은 경우는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자, 일단 좌변 먼저 쓰고, 우변은 3 곱하기 A3은 A의 R1 제곱, B2는 B의 R2, 위에는 4에다가 A2니까 A의 R1, B3면 B에다가 R2의 제곱. 지워질 게 엄청 많아요. A 지워졌고, R1도 하나 지워졌고, B 지워졌고, R2도 하나 지워졌고, 심지어 이 R2는 여기 좌변 우변에서 또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 버리면 남는 게 R2 빼기 1분의 1과 3R1분의 4. 그럼 이거 이제 크로스로 곱해서 3R1은 4R2 빼기 4. 일단 이런 식 하나 찾은 거죠. 첫 번째 식에서. 이제 두 번째 식을 한번 보면은, 두 번째 식 그냥 여기다가 적을게요. 이거는 뭐예요? 공비가 R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A2니까 AR1이 첫째 항이죠. 그때 이쪽은 BR2 분의 B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돼요? 공비가 R2분의 R1의 첫째 항은 B분의 A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또 지워보면 B 분모에서 지울 수 있고, 여기 B랑 여기 B도 지워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A도 또 뭐예요? 양변에서 또 지울 수 있죠.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자, 얘 일단 먼저 분모분자에 R2 하나 곱해서 R2 빼기 R1분의 R2로 바꾸는 순간 얘랑 얘가 또 지워져. 그쵸? 그러면 우변에는 얘만 남는 거고 좌변에 이게 남아서 크로스로 또 곱해봅시다. 그러면 1 빼기 R1의 제곱은 얘랑 곱한 거니까 R1, R2 빼기 R1의 제곱이다? 또 지워졌어. 너무 기분 좋죠? 두 개 곱이 1이니까 서로 역수관계. 그럼 여기서 우리가 R2 대신에 R1분의 1로 쓴다면 여기에 바로 넣어버릴 수가 있죠. 아, 끝났구나가 바로 느껴지시죠? 이제 양변에 R1 하나 곱하고 2차 방정식처럼 풀면 되니까 싹 다 넘겨서 마침 딱 인수분해가 이쁘게 된다. 그럼 여기서 R1이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R1 같은 경우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이거. R2는 그거의 역수니까 2분의 3. 이면 답이 끝났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1분의 A2면 이거 R1 물어보는 거고 얘는 R2 물어보는 거죠. 이거 물어보는 거라서 끝났다. 그럼 이제 3분의 2랑 2분의 3을 해버리면 이렇게 전개하면 16, 이렇게 전개하면 36.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52가 됩니다. 미적 29-2번입니다. 이거는 등비급수 문제 치고는 그래도 좀 까다로웠던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A사가 2라고 줬고 R은 우선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이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K라는 걸 보니까 AK가 2보다 크다면 그걸 3배로 불리고 2보다 작다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AK부터 해서 끝까지 더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무한등비급수 얘기죠. 즉 1 빼기 R분의 AK를 의미하는 거죠. 얘는. 아무튼 그래서 2보다 작으면 1로 가고 2보다 크면 3배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 텐데, 그래서 지금 A사가 딱 2라고 기준점을 잡아준 거죠. 여기 이제 2가 있는 게. 자, 이 뒤부터는 당연히 2R 제곱, 뭐 2R 세제곱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은 오히려 R분의 2, R 제곱분의 2, R 세제곱분의 2 이렇게 가겠죠.
그럼 그때 우리는 bn이라는 수열을 한번 잡아볼 텐데 확실한 건 얘가 양수니까 여기에 r제곱을 곱한 이 짝수항들이 양수인 거는 무조건 빼박이고 그 다음에 이 홀수항들 같은 경우는 아래 부호에 따라서 양수일지 음수일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자 r이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아무튼 간에 얘네는 절대값은 계속 작아지겠죠. 그러면 양수 입장에서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뭐밖에 없냐. 현재 여기서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 우선 짝수항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얘네가 3배씩 불려져서 이렇게 되겠죠. 얘네는 확실하게 2보다 작죠. 무조건.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가? 1 빼기 r분의 이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뭐 a8도 역시나 1 빼기 r분의 이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r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r이 양수라고 하더라도 이거 2보다 작아지고 음수면 어차피 음수니까 2보다 작죠. 즉 언제나 2보다 작다기 때문에 이 a5부터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까지는 아래 부호랑 상관없이 확정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중요한 게 나조건을 쓱 보니까 1부터 m까지의 이 bn을 더한 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이 있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r이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이 모든 애들이 싹 다 양수고 거기서 3배를 키워도 양수가 되고 이거를 하더라도 중요한 게 1 빼기 r분의 1은 무조건 양수거든요. 이것 때문에. 결국 뭐냐면 an이 원래 양수였다면 bn도 같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r이 양수가 되는 순간 여기도 모든 항이 싹 다 양수예요. 그 말은 얘네 1항부터 m항까지 더한 이 sm이라고 하는 애가 최대값이 없잖아. 양수면. 따라서 r은 절대 양수일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r은 무조건 음수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고 그래서 r은 일단 음수니까 범위 이렇게 잡히고 얘네 음수니까 무조건 2보다 작죠. 그래서 그때도 무조건 1 빼기 r분의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제 번분수 처리 좀 해주면은 여기는 r의 1 빼기 r분의 2가 되고 얘는 이제 r 세제곱에 1 빼기 r분의 2 이렇게 되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잡았어요. 그 다음에 볼 텐데 자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p가 언제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 일단 부호로는 이렇게 되는 건 확정이야.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게 확정인데 자 만약에 여기를 좀 기준으로 나눠서 아무튼 p는 무조건 짝수는 짝수겠죠. 왜냐면 값이 최대라는 건 마지막 n번째 항에서 당연히 양수를 더했을 때가 최대가 될 테니까. 근데 여기까지 더한 상태에서 내가 얘네를 한번 더한다고 하면은 절대값만 따져보자. 절대값은 계속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음수 쪽 절대값이 좀 더 크고 양수 쪽이 좀 더 작아지는 애를 더하게 되면은 얘네 한만 보면은 무조건 음수라는 거 되나요? 예시로 음수 쪽에서 절대값이 이렇게 되고 양수 쪽 절대값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더했을 때 얘네끼리는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얘네도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이 뒤로는 더하면 더할수록 당연히 최종적인 값은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어. 즉 p라는 값이 6이나 8 같은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p가 될 수 있는 건 어차피 뭐밖에 없다. 2랑 4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p가 여기서 끊기거나 여기서 끊기거나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의 합은 정확히 비교는 못하니까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p가 2 또는 4일 텐데 다행히도 p가 2잖아? 그럼 여기서 한번 대입해 볼게요. p가 2면 3b3은 3b3 더하기 2b2니까 얘가 지워지면서 b2의 값이 0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모든 항이 0일 순 없단 말이야. 왜냐면 얘가 0이면 말이 안 되니까. 따라서 p가 2인 거는 바로 또 탈락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p는 4인 거고 그럼 4일 때를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3b5는 3b3에다가 2b4가 되죠. 그럼 넘어가서 3b5 빼기 3b3이 2b4인데 b4가 몇이었냐면 6이었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12란 말이야. 그럼 양변에 3씩 지워서 이렇게 될 거고 b5는 요거 b3은 요거니까 이것도 바로 넣어볼게요. 1 빼기 r분의 2r제곱 빼기 r의 1 빼기 r분의 2가 4니까 또 2로 나눌 수 있죠. 2로 나누고 여기 2가 됐고 이쪽 통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제곱? 뭔가 이상한데? 그쵸. 이걸 써야 되는데. 그래, 뭔가 이상했어. 원래 r이었다가 통분시키면서 r제곱이죠. 아까 없었던 시나리오여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됐고 얘가 2인 거니까 얘 다시 합차로 r 플러스 1과 r 빼기 1로 하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하나가 톡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은 r분의 r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넘겨서 3r은 마이너스 1이다. 즉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딱 이 범위에도 맞고 끝나버리죠.
근데 이거 마지막에도 한번 주의는 해야 돼요. 이거 구할 때 많이들 실수했었기 때문에. 자, 전부 다 절대값이니까 이 음수들은 일단 반대로 양수로 돌려야 되거든.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부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3분의 4에다가 2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뗄 거니까 9분의 4 분의 2여서 지워지면 얘는 2분의 9가 된다. 자, 얘랑 얘의 차이는 뭐예요? r제곱분의 1만큼을 곱한 거죠. 근데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r제곱은 9분의 1이라서 그거 분의 1인 9를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2분의 81이 돼요. 자, 요거 해놨고 얘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근데 얘가 또 9분의 1이니까 54가 될 거예요. 이놈은 그냥 6이 되죠. 자, 여기부터도 중요한 게 이 애들은 또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하나 달아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이제 더한 애들은 생각해보면은 공비가 r이 아니고 마이너스 r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r이라는 건 공비가 3분의 1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즉 1 빼기 3분의 1 분의 요거만 쓰면 되죠. 요거는 1 플러스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오히려 플러스죠. 그럼 3분의 4 지워져서 초항은 2분의 1이 된다. 밑에는 3분의 2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부터는 그냥 4분의 3으로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면 답이 돼요. 그럼 이제 얘랑 얘랑 하면은 2분의 90해서 45가 되니까 이렇게 더하면 얘네끼리가 105고 거기에 4분의 3만큼이 더해지니까 4분의 420이어서 4분의 423이 답이다. 그 문제에서 거기서 4만큼 곱하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423이 됩니다.